안녕하세요. 국어능력 키우기 수업의 이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논리적 오류, 다른 말로 할 때는 논증적 오류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일단 언어적 오류부터 볼게요. 언어에서 생기는 오류. 자, 그냥 짤막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말 그대로 언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오류를 얘기해요. 자, 언어니까 일단 단어부터 가볼 수 있겠죠? 애매어의 오류라고 얘기해서 자, 단어 자체가 애매할 때 우리가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문장에서 이 아이가 왜 애매하냐면 종교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있죠. 특정 종교를 제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건 그냥 하나의 예문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죄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잘못된 거죠. 즉, 종교적으로 말한 거다라고 쳤을 때 이 종교가 아닌 사람들은 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오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그러면 이 문장이 꼭 종교적 의미로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이란 말이 앞에 붙어버렸거든요. 꼭 종교적으로 보지 않아도 모든 인간이 뭐 만약에 누구를 질투하는 마음도 죄라면 죄인이 될 수는 있겠죠. 그쵸? 근데 그런 죄 때문에 감옥에 가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요 죄인이란 말이 애매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넘어가서 애매문의 오류 한번 볼게요. 아까는 애매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단어가 가진 오류였다면 이번엔 애매문의 오류예요. 문장, 구문 이게 잘못되어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황진희 님이 쓴 시조를 갖다 넣었거든요. 자, 이걸 넣은 이유는 뭐냐면 자, 애매한 문장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저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문학에서는요. 문학에서는 일부러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문장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뭐 제가 이분이랑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한번 봅시다.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게 이 시조의 초장이죠. 제가 그래도 이건 문학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어로 풀이를 적어놨어요. 있으라 하다면 가랴마는 제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밑줄에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죠. 여기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애매해서 문장에 이 문장의 뜻이 두 가지 이상이 쓰인다면 이거는 외적인 얘기지만 무슨 법이 될까요? 중의법이 되겠죠. 중의법. 보통 중의법이 쓰였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시인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는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있으라 했다면 같겠냐마니 제구태여 보내고 이렇게 읽으면 제구태여 보내고를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내가 구태여 굳이 그님을 보내놓고는 이제 와서 그리워하고 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도치법이 쓰였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있으라 했다면 자기가 구태여 같겠냐만 그러면 이 순간 쟤는 누가 돼요? 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셨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쟤는 1인칭이죠.
이게 누구인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 구태여 보내놓고 라고 해석을 하면 여기에서 보낸 사람 누구예요? 나잖아요. 시적 화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아니야. 이 제 구태여는 얘랑 연관이 있는 거야 라고 본다면 있으라 했다면 그분이 구태여 같겠냐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제가 누가 돼요? 떠난 님이 돼요. 그쵸? 이렇게 애매하게 시를 쓰신 거예요. 일부러. 자, 요런 게 있었고요. 자, 다른 거. 또 언어적 표현에서 우리가 부사 같은 거 잘못 사용해도 잘못된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오류를 만들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절대 옆 사람 답을 베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대를 가지고서 강조했거든요. 절대는 보통 강조의 느낌이 있는 부사죠. 근데 이걸 잘못 강조해서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답을 베끼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뜻이었겠죠. 근데 내가 여기를 갖다가 강조하지 않고 여기다가 강조를 해버린 거지. 그러면 절대 옆 사람 답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대각선으로 앉은 사람, 뒤에 앉은 사람, 앞에 앉은 사람은 되나? 이런 식으로 내가 쓸데없이 잘못되게 강조해놓고 오류를 저지르는 거죠. 말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시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의란 말 알고 계시죠? 근데 재정의는 뭐예요? 정의를 다시 내렸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왜 은밀한이 붙었게요? 이거는 약속해서 정의 내린 게 아니라 은밀하게 자기 혼자. 한마디로 말한 사람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듣는 사람이 자기 혼자 그 말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했다 그거예요. 자, 내 빵을 몰래 먹다니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야, 식당 좀 부렸다고 정신병자 취급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너 미쳤어? 요 말을 갖다가 이렇게 말한 사람의 의도는 뭐였어요? 너 너무했어. 너는 선을 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다시 정의를 내렸어요? 그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자기 혼자 정말로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자기를 취급했다.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할 때, 들을 때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알아들어라. 요걸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까지가 언어적 오류였다면 지금부터 되게 많은 오류들이 나올 건데요. 자료적 오류라고 얘기하고 엄청난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아까 거는 보통 말할 때 많이 생기는 오류였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술도 쓰고 약술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때 많이 잘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리포트 쓰고 이럴 때 이런 거 혹시 사용하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퇴고할 때. 자, 자료적 오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료랑 연결된 건데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 때 자료는 뭐겠어요? 당연히 내 논리의 증거, 논거겠죠. 이것을 잘못 제시하거나 아예 제대로 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할 때 생기는 오류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유명한 거 몇 개 껴있어요. 첫 번째 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건 정말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죠. 심지어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도 열심히 싸울 때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쵸? 넌 너무 성급한 일반화를 하였어. 막 이러면서. 자, 이게 뭐냐면 일반화를 했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게 바로 일반화시키는 거죠. 근데 너무 성급하게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내 중국인 친구는 부자였어. 중국인들은 정말 돈이 많은가 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친구밖에 못 만났어요. 근데 이 자기의 친구 한 명을 보고서 중국인 전체를 갖다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화시킨 거죠? 너무 성급하게. 그래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무지에 호소하는 또 오류가 있어요. 요 무지, 아는 게 없어요. 그 뜻이에요.
지식이 없어요. 자, 이게 이런 거. 외계인이 없다는 것을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 자,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외계인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이 외계인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외계인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그냥 있다라고 믿어버린 거잖아요. 그쵸? 이럴 때 우리가 무지의 호소했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죠. 넘어가서 자가당착의 오류, 우리 요 정도의 한자 성어는 전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한마디로 자기 말에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요 문장 되게 자주 봤을걸요? 난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최고의 창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난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최고의 방패도 만들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최고의 창과 최고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찔렀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자기 논거가 모순에 빠져버리면 자가당착의 오류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말이 되게 웃겨요. 잘못된 확률의 오류, 이걸 갖다가 도박사의 오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굉장히 자주 하는 실수예요. 자, 여기서 아마 돈을 따는 도박사가 없나 봐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잘 보세요. 철수랑 아내가 동전으로 앞뒤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자, 뭐 앞에 나오면 아내가 이기고 뭐 뒤가 나오면 철수가 이기고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쵸? 아마도 여기에서 상황은 뭐냐면 철수가 10번을 졌다고 얘기했으니까 철수는 앞이 나와야지 이기는 것 같아요. 아내는 뒤가 나와야지 이기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사실 여기 문장에 조금 더 뭐 철수는 앞이 나와 이기고 아내는 뒤가 나와야 이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내용이 다 안 닿아서 빼버렸어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어요. 철수의 아내는 뒤가 나와야 이기고 철수는 동전의 앞이 나와야 이길 거예요. 자, 10번이나 동전의 뒤가 나오다니. 동전은 앞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5대5의 확률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근데 이거를 몇만 번, 몇천만 번을 해야 정확히 5대5가 나올 줄 몰라요. 우리 숫자상 5대5죠. 그쵸? 근데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10번 계속해서. 그러면 철수는 생각합니다. 앞뒤가 나오는 건 5대5의 확률이기 때문에 10번 정도 나왔으면 이번에 앞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박사의 오류인 거죠. 잘못된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5대5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천만, 몇만 번, 몇천만 번을 던져야지 아마 5대5 될걸요? 겨우 막 몇백 번 던진다고 이게 정확히 5대5의 확률이 되지 않아요. 그쵸? 자, 이랬기 때문에 얘는 도박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잘못된 확률로 자기의 승률을 갖다가 점쳤기 때문에 잘못된 확률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넘어가서 자,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 이 아이의 별명은 뭐냐면 선후, 인과의 오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단순하게 순서의 차이였던 거거든요. 순서의 차이였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이걸 두고서 원인과 결과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영희는 아침에 머리를 감은 날 시험을 망쳤다. 그 후로 다시는 시험날 아침에 머리를 감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자, 그냥 영희는 그날 아침에 머리를 감았고요. 머리 때문에 시험을 망친 건 아닐 거예요. 그쵸? 이건 그냥 순서가 그렇게 되었을 뿐이에요. 아침에 감는 바람에. 근데 이 아이 지금 착각했죠. 뭐예요?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라고 잘못 착각했어. 착각해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잘못된 인과관계로 이 상황을 봐드렸어요. 그 다음 비슷한 거 있어요. 인과 혼동의 오류라고 얘기해서
자, 사실 이 이름까지 완벽하게 다 알고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 문장을 보고 잘못된 것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소방관 수가 많을수록 화재 사건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소방관을 많이 뽑으면 불이 많이 나요? 아니죠. 화재 사건이 너무 많이 생겨서 소방관 수가 많아졌겠지. 그쵸? 근데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잘 모른 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자, 넘어가서 여전히 자료적 오류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흑백 논리의 오류는 다 알지요? 흑색과 백색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회색도 있고 어두운 회색이 있고 더 어두운 회색이 있을 거고 밝은 회색도 있을 거고 아주 하얀색이 가까운 밝은 회색도 있을 거예요. 근데 흑백 논리는 뭐냐면 까만 거 아니면 하얀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문 볼게요. 지민이는 검은색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흰색을 싫어할 것이다. 말도 안 되죠. 지민이는 검은색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흰색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지민이는 검은색을 좋아하는데 흰색은 그냥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싫어하진 않고 안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중간 정도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흑백 논리의 오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결합 분해의 오류, 합성의 오류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 잘못 결합하고 잘못 분해했을 때 생기는 오류예요. 자, 1은 홀수야. 이거 개별적으로 보면은 옳은 말인 거죠. 3도 홀수지. 이 아이도 개별적으로 보면 옳은 말인 거죠. 근데 얘를 한번 결합시켜 볼게요. 합성시켜 볼게요. 1은 홀수야. 3도 홀수지. 그러니까 1과 3을 합친 결합시켰죠. 4 또한 홀수지 이거예요.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을 땐 그 논거들이 사실인데 합성을 했을 때에는 오류가 생기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합성의 오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 다음 논점 일탈의 오류. 사실 이 제목 보면 다 느낌이 오지 않아요? 논점에서 벗어나서 파악했다 이거예요. 요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관한 결론의 오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논점에서 그 논점에 맞는 이야기를 보면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는 건데 아예 상관도 없는 결론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예문 보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나 오늘 승진했어.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사장 아직 미혼이라며? 그러면서 혹시 널 좋아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랑 놀지 마세요. 잘못된 친구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이 아이는 승진했어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승진했겠죠. 물론 뭐 드라마적인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없다 치고 열심히 일했겠죠. 실력이 좋았겠죠. 근데 이 회사 공적인 논점이 아니라 이 사장이 미혼인 거는 사적인 일이에요. 여기다가 점을 찍어 놓고서 이 미혼이라서 널 좋아해서 널 승진시킨 거 아니야? 무관한 결론으로 끝났죠. 자, 이런 오류도 있습니다.